최근 아랍과 말레이시아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한국 열풍에 일본 사회가 그야말로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속적인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서라도 이슬람을 대부분 믿는 이들 국가의 문화적 특성상 좀처럼 외부 문물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유독 한국 문화와 한국 제품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개방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그동안 일본 기업들에게 있어서 난공불락으로 여겨왔던 이들 국가가 한국 기업들의 동무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아랍의 맹주로 지칭되는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카타르에서도 한국 문화를 위한 특별 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데 이어 말레이시아 정부 또한 특별한 판매 방식을 갖춘 한국을 통해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일본 매체와 주요 외신들이 이를 앞다퉈 보도하면서 일본 사회가 이를 크게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카타르의 유력 매체인 도하뉴스는 전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류가 아랍 국가인 카타르에서도 이제껏 본 적 없는 전대미문의 인기를 끌게 되자 마침내 카타르 사상 최초로 K-팝 페스티벌까지 개최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매체는 오는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루사일 다목적 홀에서 개최될 예정인 K-팝 페스티벌은 아직까지 라인업과 행사 방식을 비롯한 주요 행사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오는 3월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카타르 역사상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K-팝 페스티벌을 놓고 벌써부터 카타르 국민들의 기대감이 한껏 무르익어 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라 알모한나디는 도하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말로도 내가 얼마나 흥분되어 있는지 표현할 수 없다고 밝히며, 공연 가수들 중에 뉴진스를 비롯해 스트레이키즈와 르세라핌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년간 K-팝 팬이었던 나나 모하메드는 이 발표로 인해 꿈이 실현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카타르 매체인 도하뉴스는 카타르 국민들이 K-팝 콘서트 개최에 이처럼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나선 것은 이미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을 통해 확인했듯이 오늘날 K-팝 가수들의 공연 실력은 가히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지난해 BTS의 멤버 정국은 2022년 피파 월드컵 개막식에서 대회 공식 주제가인 드리머스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K-팝 센세이션을 일으킨 정국과 카타르 아티스트인 파드 알쿠바이시가 부른 2022년 피파 월드컵 트랙은 발매 후 빠르게 월드컵 팬들 사이에서 히트를 쳤다. 단 한 달 만에 유튜브에서 거의 1억 3,5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이 뮤직비디오는 카타르에서 완전히 촬영되었다. K-팝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며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문화 수출품 중 하나이다. 따라서 카타르 매체인 도하뉴스는 오늘날 거세지고 있는 한류 문화의 전 세계적인 인기 돌풍이 결과적으로 외부 세계의 문화를 좀처럼 개방하지 않았던 사우디아라비아가 K-팝 콘서트를 대규모로 개최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카타르 또한 마찬가지로 아랍권에서 한류 문화의 전파기지로 거듭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아낌없는 극찬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의 이 같은 상황에 더해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도 다른 국가들은 제쳐두고 한국제 방산무기와 한국의 경제성장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펼치고 나서면서 현재 이와 정반대로 동남아시아에서 급격히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아연실색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지난 2월 26일 말레이시아의 유력 매체인 프리 말레이시아 투데이는 부패로 얼룩진 자국의 경제 위상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통치가 아닌 참여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한국식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그동안 자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해왔던 경제성장 방식은 끝내 2018년에 벌어졌던 나집 전 총리의 부패 스캔들처럼 말레이시아 사회의 청렴성을 크게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경제마저 형편없이 추락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제를 비교해보더라도 두 나라가 거의 같은 시기에 독립했지만 현재 두 나라의 국민소득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같은 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FMT의 전무이사인 아벤 바부 바카르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연간 42,500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을 달성한 것과 비교했을 때 말레이시아는 2022년에 13,100달러였다고 말했다. 한국은 말레이시아보다 9년 앞서 독립했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3배가 넘는다. 그는 동시에 말레이시아의 국내 총생산은 연간 약 4천억 달러인데 한국과 같은 속도로 성장했다면 지금쯤 최소 1조 달러를 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매체인 FMT는 자국에서 횡행되어 왔던 부패 스캔들을 일소하고 자국의 경제를 다시금 반석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민관이 함께 주도하는 경제발전 방식을 필사적으로 따라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청렴한 국가 시스템을 갖추고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가 통치가 아닌 이른바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처럼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결합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재빨리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말레이시아의 경제를 올바른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최근 일본 매체들에서는 말레이시아 사회가 한국의 경제발전 방식을 따라 배우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정부 또한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FA50 경전투기까지 도입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며 매우 거센 탄식을 터뜨리면서 일본 정부를 궁지로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2월 27일 일본의 유력 매체인 라이브도어 뉴스는 한국항공우주 산업이 말레이시아에 FA50 경전투기를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며 크게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한국의 주력 경전투기인 FA50이 유럽과 중동에 더해 아시아를 넘나들며 경이적인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최근에도 말레이시아 정부가 동아시아 국가로는 역대 사상 최대 규모로 36대에 달하는 FA50 경전투기를 구매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4일에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9억 2천만 달러 규모로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 계약은 18대이지만 말레이시아가 동일기종 18대를 추가 도입하는 2차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출 규모는 최대 36대가 될 전망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필리핀과 태국에 T50 계열과 KT1 계열 항공기 68대를 수출해왔다. 이번에 이뤄진 말레이시아와의 계약은 동남아시아 국가로는 최대 규모가 된다. 2차 수출에도 성공하면 세계에 수출된 국산 항공기는 240대에 이른다. 더군다나 일본 매체는 한국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된 KF-21 전투기와 수리온 기동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의 도입 요청이 빈바람에 따라 조만간 본격적인 해외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중동과 유럽에 이르기까지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제 방산무기가 불티나듯 판매될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이 무섭도록 급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 정부는 오늘날 격렬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신냉전 질서에서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그저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며 매우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따라서 일본 매체는 자국의 국방력과 방위산업을 튼실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성장 전략을 모범교과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해마다 폭발적인 성장세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정부의 기조 아래 민관군이 한 팀이 되어 방위산업 육성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오늘날 막강한 위상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생산속도 지연과 협상 능력 부재로 인해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다른 경쟁자들과 달리 한국의 방위산업은 민관군에 일치되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통해 협상 대상에게 맞춤식 방산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각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일본 매체인 라이브도어 뉴스는 나날이 쇠퇴해가는 자국의 경제산업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별개의 주체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한국처럼 합동 시스템을 다각적으로 구축하는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험난한 고난 앞에서도 오직 세계 인류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경제의 각 주체들이 똘똘 뭉쳐 시장 개척에 헌신해왔던 우리의 저력이 마침내 일본 사회에도 큰 귀감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